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3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마지막 4교시에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강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층 집안에서의 투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번 연직 방향 등가 투수 개수 공식을 유도. 2번 수평 방향의 등가 투수 개수 공식 유도해서 이렇게 개요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정의하는 그림, 그리고 인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HN은 각층의 높이이고 옆에 나오는 요 N 부분은 N번째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KN은 각층의 투수개수, AN은 각층의 단면적, IN은 각층의 동수경사, 델타 HN은 각층의 손실수도. 이어서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으로 물이 흐를 때 등가 투수개수 공식을 이용해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량 Q, 센치 3승의 퍼세크를 산정하라 그랬고 이렇게 개요도가 주어졌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반 사면의 안정성 검토 시 페이스 매핑을 시행하여 평사 투영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SCP 공법을 사용하여 연약한 해성 점성토 지반을 개량할 때 발생되는 히빙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용기고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나툼 터널의 안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문제. 말뚝의 동제화 시험의 주된 목적은 말뚝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데 있으나 동제화 시험 결과를 활용하면 정적 지지력 외에도 합리적인 말뚝 시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지지력을 예측하는 케이스 방법, 즉 간편법과 캡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은 정적 지지력 외에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6번, 기존 지방구조물의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실내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전체 문제 살펴봤고요. 1번부터 강평 진행합니다. (133회) 서술 4교시의 1번 보겠습니다. 다층 집안의 투수 관련 문제입니다. 물어본 세 문제를 대제목화해서 풀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대제목 1은 물어본 첫 번째, 연직 방향의 등가 투수 개수 KV 공식을 유도하는 사항. 가운데 페이지에 2번은 수평 방향 등가 투수 개수 공식 유도. 그리고 아래쪽에 대제목 3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으로 물이 흐를 때 등가 투수개수 공식을 이용하여 단위 시간당 침투량 Q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1번 연직 방향의 등가 투수개수는 층이 이렇게 있을 때 층과 직각된 방향, 이게 연직 방향이고요. 관련된 가정사항과 공식 유도는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2번은 수평 방향 등가 투수 개수인데 지층이 쌓인 구조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방향이 같을 때 이럴 때를 수평 방향이라 그러고 가정사항과 공식 유도는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에 등가 투수 개수를 이용해서 단위 시간당 침투 유량을 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오류 첫 번째입니다. 문구로는 단위 시간당을 주어져 놓고 괄호 안에 공식에서는 시간당 유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단위 시간당, 그리고 공식에서는 단위 초당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게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수업자 입장에서는 단위 시간당도 구하고 단위 초당도 구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위원 분들께서는 이런 거 고려해서 꼭 출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위차가 20cm가 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요 20cm는 수도차 델타 H가 됩니다. 이런 수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물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흙의 방향과 물의 흐름이 직각이기 때문에 등가 투수계수는 당연히 연직 방향의 투수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나머지는 유량을 구하는 공식인 Q는 KIA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순서별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 1, 2, 3 구간의 연직 방향 투수 개수를 산정하는데, 대제목 1에서 유도했던 이 공식에 맞게 각 인자들을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층의 투수 개수와 유로의 길이, 두 번째 투수 개수 유로 길이, 세 번째의 투수 개수와 유로의 길이, 그리고 전체의 유로 길이를 주시면은 1.468 곱하기 10의 -4승 cm/s의 등가 투수 개수, 즉 KV가 구해집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K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KV로 수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동수 구배를 산정하는데, 물이 흐르는 전체 유로 길이에다가 전체 수도차를 대입해서 산정합니다. 전체 유로 길이, 이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유로 길이 60cm 분의 델타 H, 수도차 20cm가 되고, 동수급에는 0.33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통수 단면적 산정을 합니다. 이 관련 공식에서 A를 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 오류 두 번째가 나옵니다. 물이 흐르는 통수 단면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시면 단면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위 폭당 이렇게 흐르는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폭의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빠가 직접 그 내용을 기술을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에서 통수 단면적이 미제시되었기 때문에 폭은 길이와 똑같이 20cm로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통수 단면적 A는 20에 20을 곱한 값, 즉 400cm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량을 산정을 합니다. 해당 공식으로 Q는 KIA이고, K값, 그리고 I값, 그리고 통수단면적 A값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0.02의 cm 3승의 per sec 단위 초당 유량이 나오고요. 한 번 더 시간으로 환산을 합니다. 0.02에다가 60초, 60분을 곱하면 단위 시간당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72cm 3승의 per hour 단위 시간당 유량을 구하고 답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133회 4교시의 2번 문제 봅니다. 안반 사면의 안정성 검토 시 페이스 매핑을 시행하여 평사 투영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대제목 2번은 안반 사면 페이스 매핑의 개요도와 조사 항목,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안반 사면 평사 투영법의 작도 방법, 대제목 4번 안반 사면 평사 투영법 적용 시 문제점,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5번 평사 투영법 해석 결과가 불안정 시 설계 방향, 마지막 6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안반 사면에서 페이스 매핑은 비탈면의 형상, 암종, 지질구조, 풍화 정도, 전리면 특성과 누수와 지하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면의 현황도 등에 표시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를 통해 평사투영법 적용 시 안반의 강도 정수, 그리고 사면 특성, 지하수위 등이 미반영되고 안전율이 미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내용에 대한 엑스트라입니다. 안반 사면의 페이스 매핑을 통한
평사투영법인데 페이스 매핑을 안반 사면에 어떻게 하는지 대표 개요도와 페이스 매핑 시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봤고요. 우측 페이지에 평사투영법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좌측에는 개요도, 우측에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엑스트라 마찬가지로 써보았습니다. 대제목 4번은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평사투영법을 적용했을 경우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불연성면의 특성 중에 일부만 고려됩니다. 보시면은 고려되는 사항은 불연성면의 주양 및 경사, 내부 마찰각 등이 되고 미고려되는 사항은 불연성면의 간격과 상태 등이 됩니다. 이어서 평사투영법 적용 시 문제점 두 번째는 불연속면에 대한 강도 정수가 미고려되고 특히 내부 마찰각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값이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 수위가 미고려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역시 엑스트라입니다. 해석 결과가 불안정할 때 설계 방향, 추가 해석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동그라빠는 한계 평형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치 해석과 그리고 안전율이 미확보되는 경우 보호 보강공법과 계측 수행에 관한 개요도와 내용 위주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CP 공법을 사용하여 연약한 해성 점토 지반을 개량할 때 발생하는 히빙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융기고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SCP 시공 순서 및 방법, 3번은 SCP 시공 시 히빙의 발생 원인, 우측 페이지 4번은 SCP 히빙 발생 시 융기고를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5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를 보시면 SCP 공법은 점성토 지반의 모래 기둥을 형성하여 모래와 점토의 복합 지방 강도에 의해 전당 강도를 증가시키는 계량 공법이다 라고 물어본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 2번 SCP 타설 시 케이싱의 선단이 폐색되어 베토말뚝 거동함으로 계량 범위의 히빙이 발생한다 라고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 내용입니다. 개요 3번 히빙의 융기고는 시험 시공 및 기존 자료에 의한 융기율과 시공 조건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라고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SCP 히빙의 원인과 융기고를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로 SCP 시공 순서와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차트와 개요도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3번은 히빙의 발생 원인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관입 시 베토말뚝 거동, 케이싱 관입 시 모래 투입 시 단기간이 소요되므로 비배수 조건 상태, 그리고 완전 비배수 조건일 경우는 점토의 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개요도를 보시면 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측방으로 그리고 상부로 이렇게 융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내용과 개요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점토의 체적 변화에 관한 그래프와 관련 내용으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에 융기고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요 가운데에 SCP의 계량 범위가 있고 계량 범위 측방 쪽으로 이렇게 세타 각도로 측방에 변이가 발생하고 일정 융기율에 따라 요 범위 내에서 융기량, 융기고 H가 발생하게 됩니다. 융기고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는 경험식에 의한 방법이 있고 융기고 H는 B 플러스 L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뮤 곱하기 VS인데 뮤는 융기율로서 투입 모래량에 대한 융기량으로 예를 들어 부산 북항 땡땡 공사 시 약 70%로 적용이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융기고를 추정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4교시의 4번 나틈 터널의 안정원리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지반 및 지보제의 특성 곡선, 대제목 3번은 나틈 터널의 안정원리, 마지막 페이지 아래 대제목 4번은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나틈 터널의 기본 개념은 지반을 주 지보제로 하고 쇼크리트, 락볼트, 강 지보제 등 보조 지보제를 설치하여 안반의 이완을 방지하는 것이다. 나틈 공법에서는 내공 변이가 과도하지 않게 제어하는 내공 변이 제어 3대 요소 중에 지반 반응 곡선으로 나틈 터널의 안정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답안에서는 지반 반응 곡선 위주로 설명하겠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지반 및 지보제 특성 곡선이고, 이 부분은 뒤에 안정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실 분은 나중에 답안이나 이인모 교수님의 터널의 지반공학적 원리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의 물어본 문제, 안정원리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종단 변형 곡선이 되고, 두 번째는 지반 반응 곡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보제 특성 곡선이 됩니다. 지보제 특성 곡선은 지반 반응 곡선에서 일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빠는 이 지보제 특성 곡선을 생략하고 두 가지 종단 변형 곡선과 지반 반응 곡선에 대해서만 답안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기타 안정 원리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단 변형 곡선은 막장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대한 변이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반 반응 곡선은 세로축을 지부화, 그리고 가로축을 내공 변이로 놓고 그 관계 곡선에 따라서 지보제를 설치하는 위치와 시기, 그리고 강성에 따라서 특성이 정해지는데 1번 곡선, 2번 곡선, 3번, 4번 곡선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기술해 본 답안 형태가 되겠고요. 2번이 사실 물어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기본 안정 원리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빠는 안정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보제 특성 곡선으로 추가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안정 원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반 자체 강도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쇼크리트 지복, 세 번째는 개츠, 그리고 이하 사항에 대해서 씁니다. 세부 사항은 구독자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결론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서술 4교시의 5번 문제 봅니다. 말뚝 동제화 시험의 지지력 산정 및 활용 부분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동제화 시험의 개요도 및 시험 방법, 대제목 3번은 지지력을 예측하는 케이스 방법 및 캡왑 방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4번은 정적 지지력 외에 확인 가능한 내용, 문제 2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동제화 시험은 말뚝 두부에 가속도계 및 변형률계를 설치한 후에 항타 시 시간별 힘과 속도의 파형을 PDA로 분석하여 지지력을 산정하고 건전도 등에 활용한다 라고 개요를 썼습니다. 대제목 2번은 개요도 및 시험 방법이고 이렇게 플로차트와 개요도로 엑스트라를 가져갑니다. 3번 내용, 지지력을 예측하는 케이스 방법과 캡왑 방법이고 문제 1번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방법, 간편법이고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법의 개요입니다. 케이스 방법은 가속도계 및 변형률계로 측정된 값을 지지력 예측 공식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대입함으로써 간편하게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케이스 방법에 대한 지지력 산정식입니다. 보시는 첫 번째, RTL은 RD 플러스 RS이고 이 가정상에 따라서 우측 페이지 가운데 부분 정적 지지력 RS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캡왑 방법입니다. 상세 지지력 산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캡왑 방법 역시 케이스 방법과 같이 말뚝 두부의 게이지로부터 측정된 값을 이용하게 되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력을 산정하는 개념도와 산정 방법이고요. 캡왑 방법의 핵심 개요도와 그리고 산정하는 방법을 차트 형태로 기술했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내용, 지지력 외에 확인 가능한 내용, 문제 2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항타 에너지의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항타 응력 측정, 세 번째 항타 장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네 번째 말뚝 건전도를 확인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3회 4교시의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존 지방구조물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실내 시험입니다. 대제목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내진 성능평가 시 필요한 집안 물성값.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현장조사. 우측 페이지의 4번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실내시험. 그리고 마지막 5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기초 및 지방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등 내진 설계 규정에 의한 기존 구조물의 목표 성능을 확보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어진 문제의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는 집안 물성값을 산정하고 액상화를 평가하고 기초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분되어서 실시합니다. 이 중에 집안 물성값 산정은 시추 조사를 포함한 현장 조사와 공진주 시험 등을 포함한 실내 시험을 실시해서 얻어낸다라고 개요 썼습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를 쓴 부분인데 내진 성능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집안의 물성값이고요. 이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답안을 기술하겠다라는 엑스트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제목 3번 내진 성능 평가에 필요한 현장 조사 중에 현장 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추조사, 두 번째는 현장 관입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탄성파 탐사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특이한 게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학습하셨던 내용 위주로 기술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내용,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실내시험이고 대표적으로 공진주와 비틈 전단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개요도와 방법, 그리고 획득 가능한 동적 물성치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로 133회 서술 4교시에 대한 강평과 133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